상속할 만한 것 같아 수백만 달러를 날렸는데도 감히 꿈을 꾸는 사람. 당신은 제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당신 같은 회사의 비자금으로 스캔들을 덮지는 않아요.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비밀들을 사용하여 서로를 파괴할 줄만 안다면 당신들 중 누구도 자격이 없다. 우리 가족은 한때 결속과 성공의 산증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탐욕이 생겨나면서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다. 엄청난 비밀들, 은흉한 음모들, 그리고 배신들이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했다. 가족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저와 함께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겪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족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야망을 선택할 건가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막내인 28살 혜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준호 씨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그룹 JH홀딩스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평생을 일했고 우리 가족은 호화 저택에서 살았다. 밖에서 보면 우리 가족은 성공과 행복의 상징과도 같다. 호화로운 파티, 끊임없는 해외여행,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손에 잡힌다. 그러나 내부에는 정교하게 장식된 빌라, 벽 사이에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일로 바쁘시고 어머니는 다친 생활을 하시며 저와 오빠를 내버려두고 자주 자신의 취미에 몸을 파묻으십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행성이 자신의 궤도를 도는 것처럼요. 실제로 교류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 가족은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어야 하는 곳이었지만 반대로 그것은 나를 항상 외롭게 만들었다. 매일 저녁 넓은 식당에 앉아 있으면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조용하고 쌀쌀하기만 하다. 우리 부모님은 종종 긴 테이블 양끝에 앉아 서로의 눈을 거의 보지 않고 각자 떠나기 전에 짧게 몇 마디만 하신다. 어렸을 때 나와 아주 친했던 오빠도 이제는 멀어졌다. 그는 가족 갈등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완벽한 가족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과 말에 나는 강해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소외감을 느낀다. 나는 부잣집에 대한 칭찬이나 외부인들의 동경하는 시선에서는 나 자신을 찾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는 표면일 뿐이다. 부모의 후광을 받으며 살아온 나날들은 나를 답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부와 권력은 가족의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 경험들이 나 자신과 진정한 가족의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서 바라던 따뜻한 느낌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제가 여전히 찾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로 하여금 저에 대해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외부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입니다. 아버지께서 은퇴를 선언하셨고 JH홀딩스 그룹을 세 자녀 중 한 명에게 물려주셨어요. 이 소식은 마치 폭탄이 우리 가족들 사이에 내려앉아 우리가 항상 지키려던 평온한 외피를 깨뜨리는 것과 같았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권력 이안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찬란한 불빛 아래 드러난 극적인 집안 싸움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형제들 사이에는 완벽한 화목함이 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맏형은 완벽하고 야심차지만 냉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사람의 가장 분명한 잠재장속자이다. 둘째는 항상 외부인이며 우유부단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인해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인 저는 한 번도 진지한 후보자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저도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발표 후 며칠 동안 집 안의 공기가 답답해졌다. 적었던 가족, 식사는 이제 침묵과 긴장을 더하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의심스러웠고 대화는 갑자기 신중해졌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있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가족 모임은 각 나라가 가는 곳마다 철저히 계산되지만 배신할 위험이 항상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무서운 것은 비밀이 서서히 드러날 때다. 내가 영화에서나 있다고 생각했던 속임수와 음모가 이제 내 가족에게 바로 나타났다. 나는 맏형이 조용히 주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둘째 형은
외부 경쟁자와 협력하여 아버지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상소폰을 놓고 경쟁할 뿐 아니라 가족의 충성, 신뢰가 한계에 부딪히는 곳이다. 나는 결국 누가 우두머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결코 예정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버지의 결정은 하루하루가 가족애와 관념욕의 투쟁인 파란만장한 새 잔을 열었다. 우리 중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승리가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만을 남길 것인가? 35세의 맏형 민재는 오랫동안 자신을 JH 홀딩스의 가장 합리적인 후계자로 여겨왔다. 그는 흔들릴 수 없는 자신감을 발산하는 타입이다. 민재는 젊은 시절부터 어려운 사업 운영부터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까지 사업에서 눈부신 성과로 빛을 발했다. 그는 주주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자랑거리였고 10억 달러 제국의 상속자에게 완벽한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자신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심지어 잔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날카로운 전략가이다. 민재에게 권력은 목표뿐만 아니라 책임감이며 누구와 맞서든 그것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2살 33세인 승민이는 정반대 인물이다. 그는 내성적이고 경쟁을 싫어하며 종종 가족 갈등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강렬함과 야망이 부족한 재벌을 물려받을 적임자가 승민도 아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외모 아래에는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승민은 가족 최대 라이벌 회사의 CEO인 지연과 사귀고 있다. 지연은 상투적이지 않은 상투적인 전술로 잘 알려진 똑똑하고 예리한 여자이다. 이 관계는 승민들이뿐만 아니라 지연이에게 내부 정보를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 가족들을 불안하게 했다. 승민이는 지연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라고 늘 주장하지만 가족이나 라이벌의 의심과 압박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충분한가요? 그리고 28세의 막내딸인 나는 항상 허수아비 공주로 여겨졌다. 호화롭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 보호는 나를 항상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종종 자선 행사에서 가족 대표, 취임 테이프 커팅의 형식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실제로 운영에 실제로 참여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회사를 그만두고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이것이 제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방식을 바꾸고 싶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구석구석을 배웠고 심지어 제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지원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준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가족의 충성심,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무한한 야망을 가진 민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의 신뢰를 지킬 수 있을까? 승민이 위험천만한 관계로 사랑과 가족 책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멸시를 받았던 내가 편견을 극복하고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집안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매 끼니마다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한 시간이 아니라 암투로 변한다. 민재의 눈빛이 자꾸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 승민이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가끔 그가 멀리 내다보는 눈빛을 마주친다. 마치 나눌 수 없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속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없다. 이것은 단지 경주가 아니라 매 걸음마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투이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민재는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용히 주주들을 끌어들인다. 승민이는 밖에 서 있고 싶어도 지연과의 관계가 누설되어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내가 전에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었던 속셈과 싸움에 직면했다. 우리 중 누구도 정말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한때 피난처였던 가족은 이제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두가 이기고 싶은 전쟁터가 되었다. 결국 우리 중 누가 정상에 서게 될까요? 그리고 누가 우리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겪게 될까요? 그리고 그 승리가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만을 남길 것인가? 대답은 여전히 앞쪽에 있고 나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족 전체를 뒤흔드는 선명을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긴장되기 시작했다. 잠재적인 파산 위기에서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상속받을 것이다. 우리 셋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암투로 몰아넣은 것은 돛잔일 뿐 아니라 가혹한 시험이었다. 민재는 본래의 자신감으로 바로 기회를 잡았다. 그는 재정적인 허점을 찾기 위해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와 투자 부문을 검토하면서 강력한 공격 전략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막강한 자문위원들과 폭넓은 인맥으로 그는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구조조정 계획에 재빨리 착수했다. 민재는 매일 사무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입지를 다지는 데 집중했지만 우리 둘의 행보를 떠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암묵적인 주장으로 과거의 성공을 자주 언급하면서 자신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승민이는 오히려 더 조용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경주에 서두르지 않고 대신 조용히 정보를 수집했다. 하지만 지연과의 관계 비밀은 이제 슬로우 폭탄이 됐다. 라이벌 회사의 CEO인 지연은 그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 반면 승민은 이 도움이 들키면 배신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사람과 가족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약한 줄을 밟아야 했다. 이것은 그를 점점 더 걱정하게 만들었고 그의 침묵은 민재와 나 사이의 의혹만 증폭시켰다. 저로서는 비록 가장 과소평가된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제가 단지 허수아비 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연구하고 오랜 직원들과 상의하고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가족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능력자임을 증명하고 싶다. 하지만 항상 회의적인 시선에 휩싸일 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설 때마다 민재의 빈정거림이나 승민이의 도전적인 질문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은 실수 하나면 저는 게임에서 즉시 탈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내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답답해졌다. 식사 때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고 배신 의미심장한 말과 서로를 주시하는 눈빛들이었다. 민재는 자신이 그룹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이 공유하는 새로운 정보에 자주 뛰어납니다. 승민이는 조용하고 가끔 멘트를 해서 사람들이 놀래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하지만 어깨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그룹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격, 인내심, 그리고 총명함에 대한 시험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계획,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깊은 걱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룹을 살리기 위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이 승리의 대가가 너무 커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잃을 수 있을까? 이것은 더 이상 일상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운 느낌을 가질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모두가 침착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껍질 아래에는 격렬한 지하 파도가 있다. 사람들의 시선에 점점 더 신중하고 의미심장한 대화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사람들의 시선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아버지는 은밀한 태도를 유지했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는 상황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를 찾기 위해 아버지 집무실에 있을 때 나는 우연히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서류 뭉치를 뒤졌다. 처음에는 재무상태표나 오래된 계약서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뜯어보니 거의 눈을 믿지 않았다. 민재가 연루된 스캔들에 관한 자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회사 재산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불법 퇴사 관여에 관한 소송에 대한 보상을 지불했다. 이 사건으로 회사는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지만 교묘하게 은폐된 덕분에 빛을 본 적이 없다. 이 정보가 유출되면 우리 그룹이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은 즉시 훼손될 것이다. 나는 깜짝 앉아 서류철을 손에 들고 있지만 머리가 혼란스럽다. 이것은 저에게 충격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질문도 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재는 항상 완벽한 사람인 척하며 그룹의 후계자 중 가장 뛰어난 후보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야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축한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오점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아버지와 주주들에게 폭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과 기업의 안정을 위해 조용히 해야 할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은 끊임없이 괴롭혔다. 민재를 볼 때마다 저 프로필이 생각나요. 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며
승미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제 그의 모든 말은 내가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의미, 거짓을 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민재가 이 경주에서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경계해야 할 상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사실은 점점 더 큰 부담과 같아서 내 마음속에 무겁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사업에서 명예와 도덕성을 중시하셨고 이것은 분명히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민재가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아빠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다. 속으로는 민재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도 싸운다. 상소폰을 놓고 벌이는 싸움일 뿐 아니라 정직과 책임, 가족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그것이 우리가 지키려는 모든 것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감히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진실을 숨기고 모든 것을 물속으로 휘어보낼까요? 이 결정은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 중 누가 가장 큰 후유증을 겪을까? 동시에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발견? 항상 권력에 관심이 없는 둘째 형 승민은 묵묵히 위험한 체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승민은 상소폰이나 집안 싸움이 고민거리가 아닌 것처럼 겉으로는 무관심한 모습을 지녔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지영과의 애정관계를 이용해 우리 최대 라이벌 회사의 CEO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관계에 대해 그다지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승민이가 항상 내성적이고 파워게임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 때문에 지연에게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세부 사항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승민이는 그룹이 당면한 계획에 대해 날카로운 발언을 자주 했고 나 같은 내부자도 알기 힘든 발언을 했다. 그는 정확성 때문에 나를 놀라게 하는 전략적인 제안까지 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죠? 승민이란 지연이한테 우연히 전화가 와서 점점 진실이 밝혀지네요. 대화에서 그는 그녀 회사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인이 대화하는 것처럼 여전히 부드럽고 상냥하지만 모든 질문은 정교한 신문과 다를 바 없이 교묘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승민이 늘 보여준 것처럼 방관자일 뿐만 아니라 가족 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점을 슬그머니 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한이 났다. 지연이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승민이가 하고 있는 일이 드러나면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거대한 스캔들로 이어질 것이고 두 기업 간의 관계를 뒤흔들고 우리 가족 전체를 비상구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무엇보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건 승민이의 태도다. 그는 여전히 순진하고 위험한 체스를 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 식사 때마다 민재나 나와 논쟁하지 않고 태연한 모습을 유지한 그는 마치 상속인이 되는 것에 조금도 흥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이 그가 속셈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커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 발견은 나를 대단히 모순되게 느끼게 했다. 이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승민이를 폭로하면 승승장구할 기회를 잃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비판과 심판마저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침묵을 지키면 제가 당신의 위험한 게임의 공범자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지연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혹은 더 나쁜 것은 만약 우리의 적수가 이것을 이용해 그룹을 공격한다면 민재도 승민이도 결백하지 않다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덕적 해이가 모두 흐려진 것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셋은 한때 강력한 제국의 파편들 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문제는 제가 두 형제를 상대할 용기가 있는지 아니면 제 가족이 만들어낸 음모와 배신과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인지 여부입니다. 저는요, 이 혼란스러운 날에는 두 형제의 계략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충실한 주주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우연히 충격적인 가족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한숨을 쉬며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털어놓았다. 어머니, 선이 보이는 전 비서와 불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와 이혼하려고 했다. 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주는 희박한 신뢰의 일격을 가는 것과 같다. 아버지를 지원하기 위해 뒷배경에 섰던 간인함 때문에 항상 존경했던 여성은 아무도 모르게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음이 밝혀졌다. 그 여자가 아버지의 전 연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야기는 더 복잡해졌다. 만약 회사가 분할된다면 지금은 재산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위협은 재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다. 이 일이 드러나면 우리 가족과 그룹은 구제할 수 없는 수모와 상실의 직전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그 배신을 발견했을 때의 느낌을 상상할 수 없다. 내 눈에는 항상 어머니가 차분함과 자부심의 표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나는 더 마음이 무거워졌다. 저는 어머니가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니면 단지 대중 앞에서 권력가정의 완벽한 이미지를 보호하고 싶어서 수년 동안 이것을 비밀로 유지해 왔는지 궁금하다. 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주위의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게 했다. 내가 믿었던 모범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배신을 숨기고 완벽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예전처럼 그와 대면할 수 없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아버지를 용서하셨나요?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안정을 위해 침묵하고 계셨나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할머니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줄까봐 두렵지만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말아야 할 오점을 감추기 위해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재산을 요구하러 돌아왔을 때 우리 어머니는 굳건히 서 계셨을까? 아니면 몇 년의 침묵 끝에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을까? 마치 비밀과 거짓말의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민재와 승민이의 음모에 맞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과거로부터 또 다른 정신적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내가 항상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은 이제 내 인생의 모든 혼란의 근원이다. 이 모든 것 사이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직시할 힘이 있을까? 아니면 제 가족의 비밀에 의해 삼켜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도 방황하는 동안 어머니를 보호하고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밀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정 내 긴장이 고조되자 민재는 더러운 치수를 두며 더 나아가기로 했다. 그는 나를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탐정을 고용했고 그가 나에게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민재는 몇 년 전 내가 창업 사업에 투자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처음에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고 저는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숨겼고 심지어 아빠도 알지 못했다. 두렵거나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쓰라린 교훈이지만 내가 성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재는 그런 걸 저처럼 보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 이것은 처음부터 내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전쟁에서 나를 강제로 빠져나가게 할 기회였다. 민재는 한 번 마주한 순간 이 발견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맹담한 표정으로 상소법 경선에서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아버지나 주주들에게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각해보세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막내딸이 터무니없는 프로젝트로 거액의 돈을 잃었다는 것을 알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는 당신과 같은 실패한 역사를 가진 사람에게 회사를 믿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민재는 나를 무너뜨리려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무시당하고 허수아비 공주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운 내 가장 큰 고통을 일부러 건드리려고 했다. 하지만 겁을 먹거나 주저앉는 대신 마음속에서 분노의 물결이 일었다. 지금 양보하면 제 가치를 증명할 기회뿐만 아니라 민재가 모든 것을 영원히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의 협박에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한 번은 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면서도 굳은 목소리로 이걸로 나를 거스르고 싶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버티고 있을게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 나서지 않으면 내가 쓸모없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결코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회사의 상황을 연구하고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내가 제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온 정성을 쏟았다. 나는 민재나 다른 누군가가 나의 결심을 흔들게 놔두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나를 평가하고 싶다면 나는 내 성공을 스스로 말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민재가 실제로 그 비밀을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에게 대항할 힘이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나에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나는 그것이 적과 악수를 의미하더라도 배담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라이벌 회사의 CEO일 뿐 아니라 총명하고 야심찬 여성 승민의 여자친구 지연을 찾는다. 저는 그녀가 복잡한 권력 게임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제게 도미할 만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민재 탈옥을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회사가 당신 회사를 압박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단도직입적인 제안을 했다. 그 대신 나는 양측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추진할 것이다. 처음에 망설이는 듯했던 지연은 내 말의 심각성을 측정하려는 듯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이자 마치 지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본 듯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다. 동의합니다. 라고 그녀는 차갑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큰 전환점입니다. 지연의 도움으로 민재의 양말에 금이 간 것, 특히 직원 퇴사 간여 스캔들을 덮기 위해 그가 한 거래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연은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찾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이용했다. 민재가 한 짓이 그룹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다. 근데 승민이 은근히 저랑 콜라보레이션하는 지연이를 알게 되면서 일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난 그는 그녀에게 맞서서 주저하지 않고 실망과 상처를 표시했다. 뭐 하는 거야? 그녀를 돕기 위해 널 배신한 거야? 라고 그는 화가 난 눈으로 소리쳤다. 지연이가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승민이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지지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의 경력이 망칠 것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너 때문에 이 가족 누구도 전복시키지 않을 거야. 이 대립은 모든 것을 더욱 긴장하게 했다. 지연은 공경에 빠졌고 승민과의 사람번화와의 합의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겼다. 나는 그녀가 입장을 바꾸면 나의 계획이 즉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근데 지연이가 그렇게 쉽게 위협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요. 그 다음 만남에서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민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는 걸 알지만 저는 그들의 그늘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이것이 성공하면 나도 내 자신을 지킬 것이다. 유례 없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가족 회의가 열렸다. 저희 모두는 그룹 회의실의 긴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의 불빛은 환하게 빛났지만 공기 중의 추위와 스트레스를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계획, 야망,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룹의 최종 상속인 결정을 내릴 때이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앉았고 얼굴은 여느 때처럼 단호했지만 눈은 피로감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마치 매우 중요한 것을 고려하는 것처럼 조용히 우리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을 때 모두들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가 아무 말도 꺼내기도 전에 등 뒤에 있는 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아무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비디오가 재생되었습니다. 비디오에 나오는 사진은 제 아버지이지만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버전입니다. 그는 훨씬 젊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결단력이 넘쳤다. 영상에는 그가 1년의 서류에 서명하고 누군가와 교환하는 장면이 담겼다. 비디오 대사는 재빨리 그 내용을 밝혔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부패 스캔들을 감추기 위해 회사의 비자금으로 사용하셨다. 방 전체가 조용했다. 모든 시선은 놀라움과 실망이 뒤섞인 아버지에게 쏠렸다. 아버지가 완벽한 롤모델이라고 늘 자신만만해하던 민재는 마치 천도꾸러기를 맞은 것처럼 보였다. 승민도 경악을 감추지 못했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방금 목격한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내 사업 윤리와 가족 책임에 대해 설명했지만 지금은 그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몇 분 동안 침묵을 지켰고 부정하거나 해명할 방법을 찾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목신 소리로 감정을 무겁게 짓눌렀다고 말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아이들이 제가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든든한 배경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얘들아, 모두가 이 회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함께 일하는 대신 아이들은 서로를 파괴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 비밀들, 음모들, 무의미한 전쟁들, 모든 것은 내가 법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을 선언했다. 나는 모든 회사를 매각할 것이다.
너희 중 누구도 그것을 물려받지 않을 것이다. 판매에서 나온 돈은 아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3명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유산을 아이들 중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기 전에 이 가족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방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읽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승민이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나는 실망했지만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야망이 가족의 감정을 가리게 했고 이제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회의는 아무도 감히 논쟁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끝났다. 방을 나오면서 아버지의 눈빛은 예전처럼 엄숙하지 않고 깊은 슬픔만 남게 되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그는 오래전부터 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지만 말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는 각자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이제부터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균열을 치유하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나요? 결국 민재는 자신의 실수가 폭로된 후 신용을 잃었다. 그가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사용했다는 늘 숨기려 했던 비밀들부터 어두운 거래까지 마침내 드러났다. 가족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자신이 가장 마땅한 후계자라고 자신하던 민재는 이제 그룹 내 자리를 떠나 한때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서 경멸의 눈초리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승민도 실패를 피할 수 없었다. 늘 짜기 편만 들겠다고 생각했던 지연은 결국 자신의 파워게임에서 자신이 체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를 떠났다. 승민이 붙잡을 방법을 찾았을 때 지연은 사랑이 없는 관계, 속셈만 있는 관계로 살고 싶지 않다고 짧게만 말했다. 승민의 죽음은 큰 공백으로 남았다. 침착한 외모로 모든 속셈을 교묘하게 숨겼던 그는 이제 고독과 후회가 드러난다. 그리고 나는 결국 아버지의 신뢰를 얻었지만 이 쟁탈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음모, 거짓말, 배신은 우리 가족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고 이제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없다. 한때는 튼튼한 블록이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단편적인 조각일 뿐 아무도 예전과 같은 연결을 유지할 수 없다. 나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공허했고 지울 수 없는 상실감을 남겼다. 결국 아버지는 선언을 지켰다. 그는 회사 전체를 매각하고 재산의 일부를 우리 세 사람에게 든든하게 나누어 스스로 새로운 삶을 건설했다.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그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선활동에 바쳤다. 그 후 그는 서울을 떠나 기업인의 삶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시골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다. 그는 나무를 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푸른 들판 옆에 있는 작은 집을 선택했고 권력과 책임의 부담 없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우리 가족은 각각 한 명씩 있다. 민재는 국외로 이주하여 그가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대중의 시선을 멀리하며 조용히 살기를 택한 승민이는 패배와 고독을 받아들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서울에 머물면서 내 자신의 경력을 쌓으려고 노력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 전세계였던 가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다시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파괴하는 대신 사랑하고 단결하기로 선택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그 질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했고 그들의 결과는 좋든 나쁘든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아름다운 기억일 뿐이지만 금이 가고 영원히 치유될 수 없다. 가산을 다투는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 일어난 모든 음모, 배신, 그리고 탐욕스러운 일들을 돌이켜보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때 애착을 갖고 사랑했던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신성한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권력과 야망이 우리가 한때 불변이라고 여겼던 가치들을 영원히 깨뜨린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각자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자신감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민재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해 묵묵히 구원을 찾는다. 승민은 고독과 후회로 지연뿐만 아니라 자신을 잃은 것에 대해 괴로워하며 살아간다. 아버지의 신뢰를 지키고 편견을 극복했지만 이 승리가 결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상한 고무함을 느꼈다. 옛날 가족 식사, 친근한 웃음은 이제 추억이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할 기회가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대결 대신 일심동체로 선택한다면 우리 가족은 전쟁터 대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대답은 우리가 가졌던 신뢰와 사랑의 파편과 함께 묻힌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같은 선택에 직면하면 가족과 야망 사이에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신성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탐욕과 권력이 이끄는 것을 택할 것인가?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당신의 인생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했던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만약 잃는다면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